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나용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핵융합 기초에 대해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7개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인트로덕션, 핵융합의 기초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융합의 전반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굉장히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또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핵융합에 들어가서 핵융합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2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핵융합의 기본 원리, 질량 결선 원리 같은 걸 말씀드리고요.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현상, 그래서 별에서의 별이나 태양과 같은 데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에 사용되는 연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핵연료를 우리는 크게 제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제 연료를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핵융합로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핵융합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플라즈마에 들어가는 파워와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파워, 이것에 대한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그 조건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뭐냐면 핵융합을 지구상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된다. 핵융합의 연료를 고온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걸 오랫동안 잘 가둬야 된다. 핵융합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끔 가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플라즈마라는 특징, 물질이 고온 상태로 되었을 때 이제 플라즈마가 될 텐데 이 플라즈마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3시간 동안은 핵융합 플라즈마의 물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이제 플라즈마 기초라는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혹시 또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은 핵융합 물리, 핵융합을 어떻게 플라즈마를 기술할 것인가, 싱글 파티클 입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기술하는 방법, 이거를 어떤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키네틱하게 기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유체로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포스 밸런스를 이루는 평형의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것의 안정성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 여기서의 수송현상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이 3시간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둘 것인가 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관성 가둠이라는 방식. 이 방식은 외부에서 고에너지의 레이저나 빔을 쏘아줘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식인데요. 1시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장 가둠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기장에서 이제 시스템이 열려있는 구조, 이렇게 열려있는 구조인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핀치라는 장치, 그리고 미러라는 장치를 각각 1시간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치가 닫혀있는 토르스 형태의 이제 구조의 자장 가동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토카막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토카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토카막이 사실 이 핵융합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강의가 이제 토카막에 이제 할당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토카막의 기초, 그 다음에 토카막에서의 플라즈마의 평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토카막에서 플라즈마의 안정성은 어떤지, 토카막에서 플라즈마의 확산 현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텔러레이터라는 장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다뤄보게 됩니다. 플라즈마를 어떻게 가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수억도의 높은 온도를 갖는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플라즈마의 가열, 그리고 토카막 같은 경우는 전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전류 구동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두는 걸, 플라즈마를 가두고 그걸 가열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걸 어떤 장치 안에 가두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진공 용기 안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플라즈마와 진공 용기 간에 굉장히 많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그럼 벽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터랙션,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을 1시간 동안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플라즈마로부터 벽으로 갔으니까요. 벽 뒤쪽으로 가겠죠. 이제는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나오는 어떤 열을 전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바로 퓨전 뉴클리어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핵융합 기초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반응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키게 되면 중성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성자는 이제 전하가 없기 때문에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벽을 뚫고 이 플라즈마 벽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바깥쪽에 이제 블랑켓이라는 것을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중성자 14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성자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니까 거기에 냉각제를 흘려보내면 이 14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뺏어올 수 있겠죠? 그걸 전기 생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수소, 삼중수소를 사용해서 핵융합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 굉장히 희박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핵융합로에서 자체적으로 삼중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성자를 흡수하는 블랑켓에 리튬을 두게 되면 리튬이 이 중성자와 만나서 삼중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블랑켓의 복잡한 구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또는 굉장히 높은 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둬야 되기 때문에 히트 플럭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죠. 굉장히 높은 고열과 그 다음에 중성자도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재료가 굉장히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가, 재료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중성자가 반응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4시간 동안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핵융합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자장가동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국가별로 특히 이제 유럽과 이터를 유치하고 있는 유럽,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에서 어떻게 핵융합 에너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드리면 총 27개의 27개의 강의로 핵융합기초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각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인트로덕션은 2시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때 제가 이제 난이도를 조금 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에스테릭스겠습니다. 이 별표가 있는데요. 별표가 많을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2시간 동안만 여러분이 사실 들으셔도 핵융합의 전반적인 것을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핵융합의 기초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다룰 텐데 여기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핵융합 로가 갖춰야 될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난이도가 이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플라즈마 피직스, 이제 플라즈마를 복습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싱글 파티클과 카이네틱, 플루이드 어프로치, 그리고 플라즈마의 평형, 안정성, 수정 현상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탈릭으로 써놨는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플라즈마 기초를 이미 수강을 하셨다. 그럴 경우는 이제 생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좀 있다라는 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더 난이도가 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 컨파인먼트 컨셉트로 들어가게 되면 11개의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너셜 컨파인먼트는 관성가동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래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열려있는 자장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치나 미러 난이도 한 2 정도 되겠고요. 토카막 같은 경우는 소개는 여러분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평형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라드 샤프라노브 이퀘이션이라는 식을 유도를 하는데 아마 모든 강좌 중에서 아마 가장 수식적으로 많이 전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이제 좀 어렵겠다 싶으시면 이 부분도 스킵을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플라즈마 수송도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정성도 난이도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이제 따라가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텔라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지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가열 및 전류 구동 같은 경우도 그다지 제가 오믹 가열이나 중성입자 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난이도가 높진 않고요. 웨이브를 사용하는 방식, 알파이팅, 커런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플라즈마와 월 간의 인터랙션은 그다지 난이도가 높진 않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의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퓨전 뉴클리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4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블랑켓에 대한 소개가 2개 정도, 마테리얼 2개입니다. 근데 난이도는 이제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이제 핵융합의 역사 그리고 로드맵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가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에 사용하게 되는 이제 텍스트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모든 자료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참고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은 이제 함의 책이고요. Principles of Fusion Energy 책입니다. 2000년도 판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융합의 역사 같은 부분을 제가 할 때는 이제 맥크라켄과 스토트의 이제 Fusion the Energy of the Universe라는 책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기초 같은 경우나 수식적인 부분들 거기서는 이제 Introduction to Plasma Physics and Controlled Fusion 책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 2011년에도 동일한 첸 교수님께서 이제 출판하신 책이 있습니다. Undispensable Truths: How Fusion Power Can Save the Planet 이라는 책에서 이제 일부를 또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또한 가져왔고요. 전 그로스에서 퓨전 에너지 책, 그 다음에 스테이시의 이제 Fusion Introduction to the Physics and Technology of Magnetic Confinement Fusion을 또한 일부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버그의 MIT 프라이드버그 교수님의 이제 플라즈마 피직스 앤 퓨전 에너지 책도 참고를 하였고요. 그럼 특히 이제 MHD를 이야기할 때 매그네토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프라이드버그의 이제 아이디얼 MHD 책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카돔체프 고인이신 카돔체프 이제 박사님의 토카막 플라즈마 A Complex Physical System 책도 이제 일부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7개의 강의를 핵융합 기초 강좌를 위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따라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융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